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장치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유지장치를 사용하는 보정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는 처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펜하임은 유지라고 하는 것은 교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다. 또한 이 유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또한 헬만은 이와 같이 유지라고 하는 유지장치, 보정기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교정에서 우리가 따로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교정치료하는 중간에 우리가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연속성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리델은 유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지기간 또는 보정장치를 사용하는 기간에 대해서 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킹슬리, 앵글 등은 교합이 적절한 교합 자체가 우리가 교정치료 후에 유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또한 룬드스트롬 등은 에피칼 베이스, 즉 환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인터캐나인 위드스 또는 인터몰라 위드스를 변화시키지 않는 것 자체가 치료의 재발을 막는 가장 좋은 치료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트위드는 하악 전치가 기저골에 대해서 직립이 되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로저스, 트위드 등은 적절한 기능적인 근육의 밸런스를 만들어주는 게 유지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교정치료 후에 유지를 가지면서 안정성을 갖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준 데프는 이와 같이 해서 유지에 대해서 이와 같이 9개의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우리가 이동되어진 치아는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는 이때 이와 같이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종교합의 원인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부종교합을 치료할 때는 오버 커렉션을 해야 된다. 또한 네 번째로는 이때 우리가 치료된 위치에서 우리가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합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다섯 번째로는 이와 같이 새로 위치된 치아를 리오거나이저, 즉 재형성을 허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뼈와 인접 주위 조직들이 이와 같이 재형성이 해야 되는 것을 허용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여섯 번째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하악 전치의 위치는 기저골에 대해서 직립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잘 배열된 상태에서 유지되려고 한다고 한다. 일곱 번째인 경우에 있어서는 성장 중에 있는 경우에 치료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재발이 될 가능성이 감소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인 경우에 있어서는 치아를 더 많이 이동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재발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감소가 된다. 마지막 아홉 번째에 있어서는 아치폼, 특히 하악의 아치폼 자체는 우리가 어떤 장치에 의해서 영구적으로 변형될 수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유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상적인 심미 또는 기능의 위치에 있어서 치아를 우리가 유지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리테이너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보통 치아가 세틀인이 되도록 가이드해주는 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이 오버젯이 큰 2급 부종교합이 있습니다. 그럼 상하계 전치는 후방으로 갈 거고 하하계 전치는 전방으로 와야 될 것이에요. 치료가 끝나고 나서는 원래대로 가려고 하는 대로 상하계 전치는 전방으로 나오려고 그러고 하하계 전치는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세틀인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치아가 교정치료를 하는 중간에 어떻게 치아가 이동이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세틀인이 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게 되겠죠.
저희 병원에서 하는 그 장치 제거의 그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 이제 장치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유지장치, 보정장치를 딜리버리 해야 되겠죠. 착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는 기본적으로 PTA, 치료 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설명을 하겠죠. 그 다음에 팔로우업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경우는 장치를 제거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디본딩에는 또는 디밴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치를 제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브라켓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과도한 그 어드미시브를 제거를 해줘야, 레진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구강 내에서 필요하면은 오일을 해줘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가 같이 브라켓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또 한번 해야 되겠죠. 장치를 제거하는 중간에 이와 같이 장치가 떨어졌습니다. 3급 부정기업 환자입니다. 그래서 개선이 되었어요. 근데 하악의 제1 대구치 장치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장치를 다시 부착을 하는 게 좋을지, 장치를 부착을 안 해도 될지 여러분들이 교합을 보면서 평가를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장치를 제거하는 중간에는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심미적인 목적으로 세라믹 브라켓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라믹 브라켓을 장치를 제거했을 때에는 에나멜이 탈락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에나멜 클랙이 생길 수도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브라켓을 제거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경우에는 와인과 플라이어를 가지고서 브라켓 윙을 스퀴징해서 이와 같이 브라켓을 제거할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밴드 리무버를 가지고서 브라켓 윙 한쪽을 우리는 스퀴징해서 제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브라켓 리무버라는 플라이어를 사용을 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때 특히 세라믹 브라켓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와 같이 세라믹 브라켓을 할 때는 이와 같이 에나멜과 그 다음에 어드히시브 사이의 인터페이스, 즉 치아와 어드히시브 사이가 아니라 이와 같이 에나멜과 그 다음에 어드히시브 사이를 제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브라켓을 제거하고 나서는 남아있는 본딩 머티리얼을 제거를 해야만 됩니다. 이때는 주로 텅스테이드 카바이드 바를 가지고 제거를 하겠죠.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하이스피드 바를 사용할 건지 로우스피드 바를 사용할 것인지 결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치과 위생사들이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로우스피드 바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또한 브라켓을 제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환자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진지발 하이퍼플라지아를 보이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 치료 중간에 우리가 진지백토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우에는 치료 후에 이와 같이 한 번에 익세스 레진을 제거할 수도 있고 두 단계로 나눠서 익세스 레진을 제거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환자는 딥바이트 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진지백토미를 하고 그 다음에 인트루전 아치를 하고 그 다음에 묘를 사용한 증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인트루전을 특히 해낼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와 같이 진지발 하이퍼플라지아가 더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치료하기 전에 인트루전 하기 전에 진지백토미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물론 치료 후에도 우리는 필요하면 진지백토미를 의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또 하나 어떤 증례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화이트 스팟이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화이트 스팟이 보일 때에는 1% 칼슘 포스포펩타이드 아모르포스 칼슘 플로라이드 포스페이트 CPP, ACFP를 적용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장치를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브라켓을 제거하고 할 때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에스테틱 그라인딩이 필요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치료하는 중간에 우리는 치료하는 피니싱 과정 중에서 먼저 이거를 하는 게 좋겠죠.
만약에 마무리 단계에서 장치를 제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이때는 특히 어디 부위에 오일을 해야 될까요? 특히 상하계 중절치의 링구알 리치, 그 다음에 상하 견치의 이와 같이 길고 뾰족한 견치의 팁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고, 그 다음에 특히 상하계 사전치, 하계 사전치의 일레귤러한 리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라인딩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샤벨 투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샤벨 투스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링구알 마지널 리치가 뚜렷한 경우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부정교합을 보일 수가 있을까요? 이 그림은 샤벨 쉐입을 가지고 있는 전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밑에 그림은 샤벨 투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전치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즉 샤벨 쉐입의 인사이죠. 샤벨 쉐입은 아니지만은 치아 모양이 이와 같이 트라이앵귤러 쉐입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순측면에 이와 같이 원심 쪽에서 벌키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상적인 상하계 중절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와 같이 샤벨 투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링구알 쪽에 리치가 뚜렷합니다. 그러면은 하계 치아가 가지런히 배열이 됐다 하더라도 이 뚜렷한 리치에 의해서 하계 전치 부위가 이와 같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상하계 중절치, 상하계 측절치 쪽에서 많이 발현이 됩니다. 그럼 상하계 측절치 부위에 의해서 하계 측절치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하계 전치는 이와 같이 순축으로 나와서 하악 전치부의 총생을 보일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악 전치부의 총생은 상하계 전치부를 또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악 전치부 총생과도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익스플로러를 가지고 평가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손가락을 가지고서 평가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 스피드로 이와 같이 라운드한 스톤을 이용해서 링구알 리치를 그라인딩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와 같이 뚜렷한 샤벨 투스의 리치가 이와 같이 스무스한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도 여러분들이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나눠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게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장치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필요한 자료들을 체득을 해야만 합니다. 이때 필요한 자료는 우리가 치료 초기에 실환 단계에서 자료 체득한 거랑 마찬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인상을 체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지장치를 만드는 것과 그 다음에 스타디 모델을 만드는 것을 푸어링 해야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터럴 셉, 그 다음에 PA 셉을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파노라마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상하계 중절치 부위에 있어서는 인트라오랄 엑스레이를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페이셜 인트라오랄 포토를 촬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치를 제거하고 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생기게 돼요. 유지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냐? 지금은 다음 세 가지 이유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우리가 진지발 또한 페리오돈탈 티슈는 이와 같이 교정치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때 새로운 장치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리오가나이제이션을 하게 되는데, 즉 재형성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재형성을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교정치료하고 나서는 개개 치아가 가지고 있는 치아는 본래 불안정적인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연조직이나 어떠한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재발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경우에 있어서는 성장에 의한 변화에 의해서 교정치료의 결과 자체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유지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크게는 가철식 유지장치, 그 다음에 고정식 유지장치로 나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가철식 유지장치의 큰 장점은 이와 같이 오랄 하이진 조절이 쉽게 됩니다.
그런데 단점이 많이 있겠죠. 환자가 착용을 해야지만 됩니다. 환자가 착용을 하지 않게 되면 재발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가철식 장치에 의한 레진상에 의해서 발음, 그 다음에 침이 또한 과도하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미각에서 약간의 차이가 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적응을 해야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커다란 단점은 파절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장치를 분실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돼요. 이에 반해 고정식 유지장치의 장점은 가철식 교정장치에 비해서 덜 보이기 때문에 심미적인 장치가 됩니다. 또한 이 장치는 환자가 착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환자의 설측면에 우리가 장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의 협조도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죠. 커다란 문제점은 플라그나 캘큘러스가 치석이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픽스드 본딩 리테이너를 해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탈락이 될 가능성이 많고 또한 변형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픽스드 리테이너는 이와 같이 치료 후에 유지를 하는데 아주 좋게 되고, 그 다음에 가철식 교정 장치는 구강 위생 상태에서 좋게 되겠죠. 근데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장치를 주로 먼저 사용을 합니까? 상하계는 가철식 교정 장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상하계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배그 타입의 랩 어라운드 리테이너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하계에 있어서는 총생이 재발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하계 전치부에 있어서는 견치간 본딩 리테이너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본딩 리테이너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0.0195인치 또는 두껍게는 0.032인치 아치와이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하나의 굵은 아치와이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경우에는 멀티 스트랜디드 아치와이어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멀티 스트랜디드 아치와이어 자체가 환자가 가지고 있는 피지올로직 투스 무브먼트를 허용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도 이와 같이 0.020, 특히 세 가닥을 저한 거기 때문에 0.02195 또는 0.021 또는 0.025 정도의 이와 같이 멀티 스트랜디드 아치와이어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본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딩하는 경우에는 레비알 순측에 브라켓을 붙이는 것과 같은 방향, 같은 수식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고 건조를 시킨 다음에 에칭을 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를 하겠죠. 이때 저자는 이와 같이 퍼티를 해서 인다이렉트 본딩으로 만든 다음에 이와 같이 제1소구치 또는 견치에 먼저 이와 같이 본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 큐어링을 하고 난 다음에 전방부에 이와 같이 본딩하는 것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본딩 리테이너의 제일 커다란 문제점은 이와 같이 충치가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충치가 이미 잘 생기는 애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본딩 리테이너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장치를 제거를 했습니다. 장치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지 장치를 이제 환자한테 장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유지 장치를 딜리버리 할 때 체크하는 포인트가 뭔지, 그 다음에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첫 번째 경우에는 유지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에는 영구적, 특히 반영구적인 유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간과 그 다음에 시간 스케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장치를 착용을 해야 되겠죠. 이때 유지장치가 나오게 되면 유지장치가 잘 맞는지, 그 다음에 유지장치에서 환자가 불편한 게 없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만 될 것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 유지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유지가 필요가 없을까요? 특히 펑셔널 클래스 3인 경우에, 특히 조기 교정을 한 경우에
전치부 반대 교합을 해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유지 장치가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치료 전에 하악 전치부에 총생이 없었고 그 다음에 치료 후에도 하악 전치가 이와 같이 심하게 순축으로 경사도되지 않고 J치가 유지가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유지가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 상악을 확장을 한 경우 그 다음에 상악에 또한 하악에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환자인 경우 그 다음에 심하게 회전된 증례인 경우 특히 상악 성인 환자에서 상악 중절치부에 스페이스가 있는 환자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인 유지장치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moderate retention period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유지장치를 하면서 환자한테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저자는 처음 6개월은 밥 먹고 그 다음에 이 닦을 때를 제어하고는 항상 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는 1년간은 이제 밤에만 끼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장치를 제거하고 그 다음 날 또는 이틀 내에 이와 같이 유지장치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이와 같이 교정과 치료 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즉 저자는 이를 PTA, 포스트 트리트먼트 애널라이시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치료 전과 치료 후에 얼마만큼 변화가 됐는지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이때는 이제 환자가 치료에 만족을 하는지 어디가 더 고치고 싶은 거 있는지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 있어서는 재발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장치를 착용하는 시간적인 스케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다른 치과 치료가 필요한지 특히 사랑니 발치를 해야 되는 게 나은지 그 다음에 필요한 충치가 있는지 아니면 잇몸 질환이 있는지 아니면 미백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환자하고 얘기하면서 설명을 해줘야만 될 것입니다. 이 환자 보겠습니다. 상악에 16번 발치하고 치료가 끝난 증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38번이 이와 같이 매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치료 후에는 38번이 잘 정출된 걸, 맹출한 걸 볼 수가 있게 돼요. 물론 이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31번을 발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3대구치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3대구치를 발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는 우리가 부정교합 치료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소구치 발치 증례에 있어서는 심한 매복이 아니면 제3대구치의 맹출을 기다릴 수가 있게 되겠죠. 또한 비발치 증례에 있어서는 우리는 제3대구치를 뽑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제3대구치의 상태, 매복이 되어 있는지, 충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제3대구치의 치근이 어떻게 발육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나이 등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묘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비번 단계, 제3대구치의 치근이 발육되기 될 때 우리는 발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치료 후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제3대구치의 상태가 어떤지, 즉 호리존탈 인펙션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비발치 증례인 경우에 있어서는 발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 될 것입니다. 이 환자는 상악에 17번을 발치한 증례가 됩니다. 그런데 하악의 제3대구치를 치료 전에 발치를 못했어요. 그러면 치료 후에는 이와 같이 파노라마를 찍어보고서 이와 같이 하악의 제3대구치, 상악의 제3대구치를 뽑아야 되면 지금 뽑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지금 뽑아야만 됩니다. 이 환자를 보겠습니다. 이 환자인 경우에는 하악의 제3대구치는 발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악의 제3대구치가 치료 후에 맹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뽑아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지금 제3대구치가 너무 높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환자인 경우에는 기다리는 것이 나을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PTA를 하고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먼저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6개월 뒤에 한번 체크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1년 간격으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하면서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재발이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특히 이와 같이 고정식 유지 장치를 하고 있는 중간에 이와 같이 하악의 특히 상악의 치석이나 구강 위생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치과 치료가 필요한지 아닌지 체크를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와 같이 2년 동안 치료 후 2년 동안의 본딩 리테이너는 해둡니다. 그런데 만약에 치석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2년 후에는 이와 같이 본딩 리테이너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스프링 리테이너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스프링 리테이너는 밤에만 착용을 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앞으로의 그 강의에 있어서는 우리가 총생이 있는 환자의 교정치료 후에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이, 그 다음에 스페이스 환자, 그 다음에 3급 부종교합을 치료한 후, 그 다음에 2급 부종교합 치료한 후, 그 다음에 딥바이트를 치료한 후, 그 다음에 오픈바이트를 치료한 후,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구치부 반대교합을 치료한 후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